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국민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이 결국은 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요. 17만 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속도의 달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다 읽고 소화해내서 판결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였는데요. 이미 그런 식의 속전속결 분위기 속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조정이 울린 날이라고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 이름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7년 동안 임기 끝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 취향에 맞는 이른바 보수적인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왔습니다. 국회도 지난 7년간 다수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당연히 2대1로 될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장, 양성태 대법원장 역시 이명박근혜 정권의 산물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합리보다는 정치를 택한 헌법재판관들이 그나마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위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신 분들은 판단하셨겠지만은 통합진보당 해산 기각 의견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무려 8명이 해산에 동의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희 미래비동자 국민TV 홈페이지에 어떤 조합원이 올린 글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담배세를 50% 가까이 인상을 해도 가만히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나를 포함한 대중들에게 더 화가 난다. 오늘은 담배세지만 내일은 주류세, 기름세, 부가세가 되어도 아무 말 못하게 될 거다.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며 살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정치 이런 외부 환경 탓이 크다 하더라도 내겐 너무나 짜증나는 한국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찌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국민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을 체득하게 만든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민주주의의 조정이 울린 날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고 마음을 다지는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런다고 십상시의 난이 덮어지게 하겠습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한 듯한 그런 느낌 너무나 강하게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선정치, 십상시의 난, 이건 너무나 흥미진진한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덮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뒷북이긴 하지만요. 지금 보수적인 신문에서도 십상시의 난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수와 진보 언론이 함께 비판을 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심각성과 원인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죠. 거기에는 십상시뿐만이 아니라 사방의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스스로 십상시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8명,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사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보는 것이죠. 마치 박근혜가 십상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듯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들만의 십상시를 통해서 이 사회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뒷북이지만 준비했던 걸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오전, 토요일 오전 정치토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오늘 검찰은 문건 말고 다른 의혹도 제대로 밝히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제대로 밝히라고는 다른 의혹들도 그 중요도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일보와 같은 이른바 친여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죠. 중앙일보의 사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을 박관청 경정의 1인 자작극으로 결론 지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정이 허위 사실을 토대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로 갖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박경정은 청와대 내부 감찰에서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다른 경찰관들이 유출한 것처럼 허위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고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과정도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한모 경위가 박경정이 숨겨놓은 문건을 몰래 꺼내 복사한 뒤 자살한 최모 경위에게 전달했고 최 경위가 일부 언론사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윤회 씨가 박지만 이지 회장의 미행을 사주했다는 설도 박경정이 전혀 근거 없이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결론 보면은 그야말로 엉터리 수사의 결과라는 점은 너무나 빤히 보입니다. 이런 결과를 내리기 위해서는 꼭 했어야 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것 없이 주요한 일종의 혐의자에 대해서 증언을 청취하거나 변명을 듣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으로 끝내고 결국은 박관청과 그리고 자살한 최모 경위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듯한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고요. 숨진 최경희와 한경희는 정윤회 문건 본 적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유출에 관여했다는 물증도 전혀 없습니다. 법원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최경희가 유서에 적은 민정비서실 회유 의혹도 추가로 조사해야 됩니다. 박경정은 체포되기 전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내 입은 찌푸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민감한 일은 다 시켰다. 라는 식으로 채널A인가요? 거기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전히 뭔가 비밀을 찌고 있다. 내가 뭔가 입을 열면 죽을 놈들이 한 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박관천 1인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승마협회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마저 이 부분을 사설의 맨 마지막에서 지적을 합니다. 또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 승마협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 사건은 문건 수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인사 개입 의혹은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상태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관련자들의 해명을 확인해 주는 데 그쳐선 안 된다. 꼭 위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 항상 의혹이 남는 검찰 수사는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검으로 이어져 소모적인 국력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 아닙니까? 참, 전 설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청구에서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2012년 대선 전국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인가요? 그 통합진보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그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낱낱이 까발린 데 대한 거대한 복수가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소모적인 논란의 핵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시하지 않은 한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어떤 식의 행동으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을 둘러싼 권력암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절대 덮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내년에는 공안 강풍이 불지도 모릅니다. 물론 십상시의 란 때문에 또 박근혜의 위세가 많이 꺾일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공안 광풍을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살면 되지, 나의 가족만 살면 되지 하면서 숨죽이면서 몸을 낮춥니다. 그러면 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 서민들, 무력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권력의 폭압에 저항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굴종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반면에 힘을 합치면은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가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으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원스톱으로 됩니다. 출자금 납입 5만원 이상 일자 5만원 해야죠. 그것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라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쉽게 가입하고 월 11,000원 이상 조합비 납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화도면에 사시는 분이네요. 산속도토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필승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사풍님, 그리고 경남 거제시 이룸면의 MUTULL 머털님, 그리고 스캔07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죽은 시민의 사회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출자금 납입도 하시고 또 월조합비 납입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김에 광고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월요일로 끝나는 이제 광고입니다. 멘트 광고는 월요일이면 끝납니다. 이행곤 조합원의 탐나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러초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 많으실 겁니다. 미디어동지와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이 괴로운 겨울을 보내는데 한 가닥 위안이 될 겁니다. 올 또 연말에는 조합원 가족 한 250 가족을 초빙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돈 대고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강원도에서 해맞이 행사도 합니다. 한겨레신문 정익일 국제부 선임 기자가 동북아를 몰아치고 있는 세습 열풍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왕자병과 박근혜의 공주병이 문제다. 왜 문제냐? 들어봐요. 세상이 갑자기 봉건 시대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아버지와 형이 대통령을 지낸 잽 부시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대선에서는 남편이 대통령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과 잽 부시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설 공산이 커졌다. 2008년 힐러리와 버락 오바마가 맞붙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봉건적 가문 정치가 횡행하는 인도 등 서남아 국가를 닮아간다고 한탄했다. 부시 가문과 클린턴 가문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직을 꿰차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가문 정치가 더 극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 요즘 동북아시아입니다. 김일성 이후 김씨 3대가 권력을 세습한 북한, 박정희가 딸이 집권한 한국, 외할아버지가 총리였던 아베, 공산당 원로의 자식들 모임인 태자당에서 중국의 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 가문 정치가 지금 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부토 가문, 인도의 네루 가문, 스리랑카의 디사나야케, 쿠마라퉁가 가문, 방글라데시의 쉐이크 하시나, 칼레다 지아 가문 등은 창업자가 모두 건국이나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가 반민주적인 세력들에 의해 비명 횡사했다. 그 후계자들의 집권은 민주화 투쟁의 한 상징이었다. 물론 이들 가문이 세세손손 권력을 독점하다가 부정부패 등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혹독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에 비해 동북아의 가문 정치는 이들로 대표되는 고착화되는 사회 기득권층 파워의 산물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이후 19명의 총리 중 12명이 아버지를 이어 의원을 한 세습 정치인이다. 자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은 세습 정치인이다. 그나마 서남아 가문 정치의 권력자들은 창업자들의 고난 속에서 나름대로 단련되고 그리고 민주화를 가치로 내세우게 됐습니다. 반면 동북아 가문 정치의 후예들은 보수와 안정을 내걸고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남아 가문 정치의 비극은 그 사회들의 전근대적 잔재가 원인인데 반해서 동북아 가문 정치의 위험 요인은 오히려 주인공들의 인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러한 기득권의 상징들을 대통령이나 혹은 총리로 선출하게 만든 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 좌절감, 그 무력함, 다소의 무력함, 그게 더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역시 그 주인공들의 인물, 그 댐댐이 그 자체입니다. 이른바 공주병, 왕자병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병, 왕자병 공식 명칭은요, 자기예성 성격장애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성격의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예성 성격장애가 바로 공주병, 왕자병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 병의 핵심 정체가 뭐냐? 유아독존입니다. 오로지 세상에 나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인들, 노예들이란 그런 생각입니다. 조혜나의 행태가 바로 공주병의 전형 아닙니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하인이나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 위험한 것은 권력형 공주 왕자병은 그 나라를 결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병자들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사실 주변 환경 덕택에 현재의 자리에 오른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생득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그 주변 환경을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줄도 모르고 자기가 금을 만들었다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잣집 망나니 큰아들로 놀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회개했다는 조지 부시는 그 과정에서 왕자병 정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의 유아 독존적인 믿음이 미국을 역사상 최악의 전쟁, 이라크 전쟁의 수령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11 테러도 일어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청와대 문건 사건이 일어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며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라고 말했다. 중증의 공주병이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중증이 되면 자신의 아픔은 강렬하게 느끼면서도 남의 아픔은 하찮게 여기게 된다. 마음이 상한 국민들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자신이 더 아프다고 화를 낸 것이다. 김자옥의 노래처럼 공주는 외로워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즘 경상도 말로 죄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국민들에게 호통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도록까지 만든 그 인물 아닙니까? 전형적인 공주병, 자기애성 중증 장애입니다. 아베 신조의 왕자병. 아베 신조는 소비세 인상이 불발되자 의회를 해산해 다시 총선에서 압승합니다. 아베는 사람들의 강한 지지가 나의 마음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선거 내내 알렸다라면서 개헌 추진을 총선 뒤 1승으로 내뱉습니다. 경제 회복을 갈망하는 일반 국민들을 의회 해산으로 얼려댄 결과물이 결국 자신이 옳았다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박근혜와 아베. 정치 노선으로 보면 역대 양국 지도자 중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병에, 한 사람은 공주병에 걸려서 자기의 중증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찰떡궁합이죠. 그러나 그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그 두 인간의 관계는 최악일 뿐입니다. 공주와 왕자는 서로 용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시, 십상시일 뿐이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보여왔던 동북아가 어느새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권력자로 상징되는 그런 정체된 사회로 퇴보했습니다. 정의길 한겨레신문 국제부국 선임 기자의 분석인데요. 그렇게 퇴보시키게 만든 것은 결국은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가족만 괜찮으면 돼, 괜히 앞장서다가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한 칼 맞으면은 그건 자기만 손해야 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들 뇌에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주병 환자가 집권하게 된 겁니다. 다 우리 탓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만 괜찮으면 되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한 발 두 발 물러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뒤에는 절벽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인천 남구 장현로의 이니셜님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미디어 동자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마음을 다져봅시다. 게시판에도 그런 글 많이 올라오네요. In God we trust. 참 어려운 영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속에서라는 뜻인데요. 방금 1년치 올 조합비를 선납하셨다라고 써주셨네요. 늦게 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전혀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월 시청료
선납 카드로 납부됩니다. 카드 가능합니다. 지금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1년치 선납 카드 선택하시면 카드로 선납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내스님도 마음이 시려 정제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 정절 릴레이로 서로 마음을 한번 달래봅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월급날. 자, 그런 거고요. 국립대 총장 계속 딱지를 맞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딱지를 놓고 있어요. 청와대가 딱지를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다. 안 나온다. 여하튼 김기춘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에 특히 사상검증을 세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권을 비판한 전력이 있는가 막 이런 등등을 내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분위기가 국립대 총장 임명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국립대 총장 임명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국립대에서 요즘 간선제인가요? 여하튼 총장 후보를 선임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뭐 두말 없이 오케이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청와대에서 직자를 놓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수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당신 시국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비선 의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가 사설로 비판을 합니다. 동아일보가.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교육부는 16일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 임용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북대가 총장 후보를 뽑아 교육부에 추천한 지 2달 만이다. 교육부는 앞서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제청을 거부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였던 류순호 교수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뒤 청와대 직원이 전화해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관리가 교육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로 가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게 무슨 10월 유신의 박정희 공화국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정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 거부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임용 결정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립대 총장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다는 소문 파다합니다. 나선아 문화재청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성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을 왜 선임하지 않느냐고 묻자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았으라고 실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사에서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십니까? 경향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 신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장관 인사는 십상시가 하고 그리고 정부 부처의 국장과장 인사는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정부는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공주대 총장 1순위였던 김형규 교수는 임용 제청 거부 처부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처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총장의 공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4개월 동안 총장이 없는 경북대는 병원 파업과 기성회 파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한국체육대는 4번에 걸쳐 8명의 총장 후보가 거부당해 21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최근 정윤회 동양 문건 파문도 결국 인사를 둘러싼 대통령 측근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 잘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청와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임에 관여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은 비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청와대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와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사방에서 나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겠습니까? never.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 내시 황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인사는 내가 하고 이거 인사는 네가 하고 경찰 인사는 제2부속 비서관 실에서 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세간에서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믿음에는 그야말로 증거는 없지만
그 믿음에는 확실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년 한 해 또 거지 같은 업적만 남길 겁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조금 전에 가입하신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죽은 시민의 사회님이 실적금 납입하려고 했더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전화로 조합에 전화 거시면 해결책을 바로 마련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쳐서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극과 이런 것들이 도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예대 사회복지학과 정재원 교수가 오늘 한국일보에 가진 자의 사회복지학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있는 인간들 좀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다듬어진 논리나 유창한 언변이 필요 없다. 그냥 가진 것을 지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토론, 협상, 합의는 늘 변화를 요구하는 자의 몫이다. 가진 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 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반응이면 족하다. 지난 시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이런 구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1년이었다. 지난 시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구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1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1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든지 토론하고 그리고 협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런 세력들의 변화를 요구했던 세력들의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세상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 7년 동안 늘 이랬습니다. 가진 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반응이면 좋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이 처음 1년은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줄로 이해하려고 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대를 시도했고 고용복지센터도 만들었다. 그래서 뭔가 하려니 싶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경제민주화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고 무상복지 논쟁을 오히려 도발하면서 복지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밥그릇 싸움 차원으로 격화시켰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온갖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과 법적 고소로서 대응하고 있다. 완전히 사기치고 나몰라라 오리발 내미는 거였죠. 법이 도대체 뭡니까? 학교에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규범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적 다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나 규범이나 도덕적 이상이나 철학적 가치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개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일 뿐입니다. 특히 한 사회의 지도자라면 법적 소송에 매달릴 게 아닙니다. 윤리와 철학,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토론과 논쟁 과정에서 당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편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설득당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대중이 희망을 갖고 살만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복지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굳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1970년 80년대식의 건설업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반 성장은 한국 경제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후기 산업사회의 모순적 구조가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하는데 그 돈 기업은 계속 쌓아만 놓고 절대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하더라도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고용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 거죠.
첨단 기술, 지식정보 산업 분야 기업은 더 이상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성장 없는 고용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노인과 중년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빈곤 문제에 빠져 있고 여성들은 남성 홀벌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성장 없는 고용은 아파트 경비원과 식당 아주머니로 대변되는 비공식 부문, 질 낮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기업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대다수 대중은 더 이상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든 성장 없는 고용이든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이 정재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글 다 읽어보기를 권유드리면서 라디오 평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